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서는 커브 툴을 가지고 커브를 생성하는 것들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만들어진 커브를 가지고 면을 생성해 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브에 관련된 메뉴는 어디 있냐면 메뉴셋에 메뉴셋 모델링에 커브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커브를 조금 변형하는 그런 부분은 커브 툴,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컵을 가지고요, 면을 만들어 주거나 그 면을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서페이스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메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접근하는 거를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고 하면 많은 메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냐면요. 우선 서페이스 메뉴에 리볼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라고 하는 거는 회전체를 만들어 주는 그런 명령어인데요. 한번 커브를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회전체라고 하면 보통 이 도자기 만들 때 이렇게 돌려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리볼브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V 커브 툴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다른 뷰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요. 역시나 프론트나 사이드 뷰에 가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느냐? 보통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회전체를 만들 때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만들게 됩니다. 뭐 중력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끔 만들어 준 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옵션을 바꾸지 않고 기본 세팅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드나 프론트 뷰로 하는 게 조금 손이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뷰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자기를요. 우선 도자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의 그 피봇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굵은 선이 있는 부분이 원점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거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사용하게 되냐면 단축키 X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X는 뭐냐면 이렇게 위에 올라가 보게 되면 보이지만 스냅 투 그리드라고 해서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은 달라붙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아이고 이건 지우고요. 아이고 커브 다시 커브 툴 CV 커브 툴 클릭하고요. X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를 중심으로 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요.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점을 이렇게 이쯤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의 안쪽 부분, 파여 있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는 방식은 회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반쪽 단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커브 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형태, 도자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두꺼워지고 받침 부분이 있는 상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여기 있는 원점에 딱 붙여서 만드는 게 좋으니까 X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역시나 스냅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 선을 그렸다라고 하면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아리, 도자기의 반쪽 단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버텍스
이용하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변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면을 만들어준 다음에도 여기는 커브를 선택해서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선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리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페이스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볼브라고 하는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자기 형태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시커멓게 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폴리곤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 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라이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투 사이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커브의 방향성을 뒤집어 주게 되면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릴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안쪽으로 면의 방향이 생기게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면의 방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이 커브의 방향을 뒤집어 주게 되면 그것도 해결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이 커브의 방향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개의 점은 이렇게 닫혀 있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시작 지점은 이렇게 네모, 그 다음 두 번째 버텍스는 U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U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U 쪽 방향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커브는 U 쪽 방향과 V 쪽 방향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면이 되게 되면 V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건 U 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선의 방향성을 뒤집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커브를 뭔가 수정할 때는 커브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커브 디렉션,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바뀌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커브 버텍스를 컨트롤 버텍스를 눌러보게 되면 아까 전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선택을 다시 하고요. 이렇게 서페이스에 리볼브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전에 검은색으로 표현됐던 게 이렇게 회색으로 제대로 표현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볼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변형을 더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이 반쪽 그 회전체를 반쪽짜리 단면을 그리는데 익숙치 않게 되면 원하는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변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커브를 선택을 해서요 변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면이 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을 선택해 주는 게 관건인데요. 선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선 선 근처에서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잘 잡혀요. 왜 그러냐면 선택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먼저 선택되는 것들, 겹쳐져 있을 때 먼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커브는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클릭만 해줘도 충분히 선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우선. 근데 이것도 조금 힘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힘들다, 선택하는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 뷰에, 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디스플레이를 시키고 디스플레이를 해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넙스, 서페이스를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커브만 남게 되게 됩니다. 이 공간에 실제로는 커브하고 넙스, 서페이스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요. 나중에 서페이스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익숙하게 되면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또 방법은 뭐냐면 선택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택하고 싶은 것들 마스킹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선택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네 번째 게 면같이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세 번째 거는 커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면은 더 이상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선택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면에서도 속성을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넙스 커브 서페이스인지 폴리곤 서페이스인지 그 다음에 플랜인지 GPU 캐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커브 선택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방법 이용해서 커브를 선택을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버텍스나 아니면 뭐 에디트 포인트가 편하다라고 하면 에디트 포인트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서페이스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평면이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이드 뷰에서 변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약간 주둥이의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모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 부분도 조금 더 깊게 파서 별 티는 안 나겠지, 뭐 별로까지 티는 안 나겠지만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커브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 면을 선택해 보게 되면 리볼브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리볼브라는 명령어가 여기는 커브랑 연관이 있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브를 변형했을 때 이 오브젝트도 변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히스토리, 딜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더 이상 여기 있는 커브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도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볼브라고 하는 회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리볼브에 대한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리볼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